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요즘 이중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가난했던 시절에는 먹을 것이 별로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었다라고 하지요. 그러나 요즘은 먹을 것은 넘쳐나는데 먹을 만한 것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식품점, 편의점에 넘쳐나는 먹거리들 중에 인공으로 만들어진 즉 가공식품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잘 알 수가 없지요. 분명히 그러한 음식에는 방부제를 비롯하여 화학성 재료들이 첨가되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그러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간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그 공장 사장은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도 자기네들이 생산해낸 식품을 먹지 못하게 한다고 하니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고 하지요. 인공으로 만들어지는 인스턴트 식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농산물도 제대로 된 모양과 색깔을 갖춘 수준으로 시장에 나오려면 농약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농부들은 자신의 가족들이 먹을 야채나 식물은 농약을 주지 않고 별도로 재배하여 먹는다는 것입니다. 가두리 안에 키우는 축산물과 양식 물고기는 어떨까요? 각종 항생제와 빨리 키워내기 위한 성장 촉진제를 사료에 섞어 먹여 키운다는 문제성에 대해 간혹 뉴스에 보도되고 있지요. 그럼 바다에서 잡혀온 물고기는 과연 안전할까요? 아주 깊은 바다에서는 물고기조차 납이나 수은이 검출되어 나오는 것을 보면 어패류의 오염도 심각한 수준인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바다로 유입되는 방사능이 점차로 증가되고 있어서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무엇인가를 가려서 먹어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동물 세계의 먹거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인데요.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우선 일반적인 동물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동물들 중에는 소나 양이나 사슴과 같은 초식동물이 있고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 같은 육식동물이 있는데 초식동물은 어금니가 발달되어 있고 장이 깁니다. 반면에 육식동물은 고기를 뜯어야 하기 때문에 송곳니가 발달되어 있고 고기가 장 속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부패되어 몸에 해롭기 때문에 장의 길이가 짧습니다. 그리고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의 차이를 보면 대개 육식동물은 성격이 거칠고 사나운 반면 초식동물은 온순합니다. 육식동물은 수명이 짧고요.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에 비해 수명이 긴 편입니다. 자연사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해부하여 죽음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이러한 사실이 증명되는데요. 코끼리나 코뿔소나 기린 같은 짐승들은 대체로 늙어서 죽는 반면에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 같은 육식동물들은 대체로 암에 걸려서 죽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같은 곰이라도 육식을 주로 하는 불곰은 암으로 죽고요. 채식을 주로 하는 반달곰은 암으로 죽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육식동물은 수명이 짧고 초식동물은 수명이 길다는 사실입니다. 육식동물의 수명은 10년 정도이고 초식동물의 평균 수명은 30년을 넘습니다. 이것은 조류의 세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새들 중에는 육식 조류인 독수리의 수명이 가장 짧습니다. 독수리는 대개 10년 정도밖에 못 사는 반면에 곤충이나 식물의 씨앗, 또 풀 같은 것을 먹는 새들은 평균 50년에서 6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할까요?
이와 같이 동물들의 생체 구조나 먹거리를 살펴보면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지요. 사람의 신체 구조는 초식 동물의 구조와 같다고 합니다. 어금니가 발달되어 있고요. 장의 길이가 길지요. 이 사실은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초식동물에 속합니다. 초식동물의 구조를 가진 사람이 육식을 하게 되면 몸속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휘발유를 태워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자동차에 디젤유를 넣어 사용한다면 고장이 나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채식 위주의 식생활이 지극히 정상적인데 요즘 채식 식당이 늘어나고 채식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그 원리를 깨닫고 사람이 먹어야 하는 원래의 식품을 찾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짧은 인생 그렇게 음식 가려가며 까다롭고 힘들게 살 필요가 있느냐. 아무 것이나 맛있게 음식 먹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문제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으로 죽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사람들이 죽기 전에 병이 들어 고생을 하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본인만의 고통이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들도 함께 고통하며 막대한 수고와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 동안 애써 모은 재산이 병치료하는 데 모두 탕진되고 있기도 합니다. 모아둔 재산이 없는 경우는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남기고 죽게 되니 자기 인생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든지 나쁘든지 영향을 미치고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생활 패턴은 수명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동물의 경우를 보면 성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초식동물은 대체로 온순하고 육식동물은 대체로 사나운 것이 단적인 예를 들은 것이고 자녀들의 성격이 사납게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녀들에게 고기를 많이 먹이는 것은 모순이며 이율배반이 아닐까요? 채식을 주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시사주간 잡지 뉴스위크지의 2011년 4월 10일자에 장수의 비결의 4가지가 소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일단 당신이 여자이면 장수할 수 있다. 두 번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면 장수할 수 있다. 세 번째, 당신의 어머니가 25세 이전에 당신을 출산했으면 장수할 수 있다. 네 번째, 공해가 없는 곳에서 살면 장수한다. 이렇게 4가지 장수 비결 중에 하나로 제시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 건강 분야와 관련된 미국의 유수한 연구 기관들에게서는 이미 이 안식일 교인들에 대한 연구가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유명한 과학 잡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2005년 11호에도 안식일 교인들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세계의 장수촌 3곳을 선정하여 소개하였는데 이탈리아의 샤르데나 섬과 일본의 오키나와 섬,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근교에는 로마린다시가 바로 그 장수마을로 소개되었습니다. 앞에 2곳은 비교적 청정 지역이었는데 로마린다는 공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지역이었지만 장수촌으로 소개된 것입니다. 로마린다 인구의 약 40%가 안식일 교인들이며 그들의 평균 수명보다 4년에서 10년도 오래 산다는 사람들로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 세 집단은 저마다 독특한 건강 비법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공통점은
첫 번째, 금연을 한다. 두 번째, 매일 움직이며 운동을 한다. 세 번째, 가족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네 번째, 사교 모임을 계속한다. 다섯 번째, 과일, 야채, 곡식, 견과류를 먹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식생활과 건강과 수명은 반드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그래도 최선의 음식을 선택한다면 깨끗하게 잘 씻은 야채류와 과일과 견과류 그리고 곡식들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1차적으로 육류와 어패류는 이제 식탁에서 물러나게 하고 채식 위주의 식생활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 경우는 1년 전부터 이와 같은 식생활 개선을 실천하고 있고요. 독일 피틀라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파워 칵테일은 56가지의 야채, 과일을 농축시켜 놓은 식품입니다. 이것을 먹고 제 몸에 놀라운 몸의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강 레시피 짜주는 남자였습니다.